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번 이런 식으로, 글쎄 국민들은 지금 나온 형 선고도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77일간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석으로 나와서 경상남도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리걸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가 추정되니까 그 직을 물러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분이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그 피고인으로서의 권리, 이거를 다 챙기겠다. 일일이 그것을 다 누리겠다고 한다면은 이미 거기에서 공무원 자격이 없다. 그런 평가를 받겠죠. 개인인, 사인인 국민이 아니고 자기가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나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이게 옳은 듯 옳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리걸마인드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에 봉사하는 국민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일꾼이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범죄 행위 그런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일꾼으로서 염치 없는 일이 되겠죠. 당연히 나는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물러나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의 공직자들은 무죄 추정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국민의 일꾼이고 그래서 국민이 그들에게 또 고마워하는 이런 공무원의 리걸마인드가 아니고 교도소 담장 위를 걸으면서 운 좋게 유죄 판결만 받지 않으면 나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이다
하는 범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참 애석한 일이다. 그런 겁니다. 품위가 없는 것이죠. 만일 국회의원이 이렇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회법에서 명예를 잃으면 차라리 죽어라. 물론 그 신분상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법원까지 걸어가서 피고인석에 서서야 되겠습니까? 먼저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그리고 일반 사인의 몸이 돼서 피고인석에 서야 그게 옳은 일이겠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일꾼 중에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꾼이 피고인 마인드, 범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참으로 딱한 것이죠. 그런데 그 뉴스를 다루는 기사, 자그만치 중앙일보입니다. 큰 신문이죠. 여기서 소개한 것을 보고서 더욱 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경상남도 간부공무원 A씨의 말입니다. 지사가 그러니까 김경수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김경수 피고인이 무죄가 나야 도정이 안정되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를 걸어 보았는데 일부 유죄가 나와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보기로 하죠. 물론 우리가 그 인정상 아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그 동네 아주머니, 이모, 고모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무죄가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애초에 혐의를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피고인석에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유죄 판결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현재 보석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와야 한다.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했다. 자기 딴에는 인심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간부 공무원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간부 공무원이 감히 대한민국 사법정보의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 자기의 직속 상관 이런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정부패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경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경상남도 도의 그 행정이, 도정이 안정이 되고 또 도민들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소리입니다. 틀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번 뉴스에 반복되고 있어서 좀 뒤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도정 공백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 도대체 이 간부 공무원은 무슨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가고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자기 잘못은 자기가 알 텐데 어느 정도 되면은 승복할 줄을 모릅니까? 왜 그렇게 정직이라는 것하고 아예 낯선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범죄자도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었는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나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찾아내는 것만큼 찾아내고 운이 좋으면 무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김경수 피고인의 혐의는 그렇게 간단히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운이 좋으면 무죄로 가는 그런 혐의가 아니죠. 그런데 경상남도의 많은 공무원이 그냥 대법원까지 갈 거다. 이게 이제 시간을 끌 거다. 대법원에 한 번 더 던져보는 거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은 사법정부인 대법원, 법원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또 상급법원으로 가는 검찰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가 법을 위반했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형벌이 좀 무겁다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어떤 아주 이례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혹은 거짓말하고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간부공무원 B씨의 말입니다.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댓글 조작 혐의도 무죄가 나왔으면 지사께서 발목에 채워졌던 족쇄를 벗고 훨훨 날아갔을 것이다. 이 족쇄라고 하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해서 채울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법상 족쇄를 채웠다 이러면은 왠지 억울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지사가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국책 사업이나 도청 내부의 정책 사업들이 현상 유지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지 걱정이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들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어째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을 때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일단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일체 없이 그저 김경수만 갈고 닦고 쓰다듬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인정상 그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식으로 그리고 불충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족쇄를 누가 채웠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그 혐의를 아무나 지나가는 새를 붙잡아서 그 혐의를 씌웠습니까? 이 정도의 혐의가 있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법원을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김경수 씨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족쇄를 채웠다. 우리 깨끗한 김경수에게 누가 족쇄를 채웠다. 그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일체 없고 김경수가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족쇄를 채웠다. 그거 풀어줬어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경상남도 간부공무원 A씨, B씨 이들의 이야기로 보면은 A씨는 도정 공백은 없을 거다. 이러니까 됐는데 B씨는 결국은 일이 잘 안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경수 씨가 사퇴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벌여놓은 일들 때문에 벌써 2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입장에 사실 그런 입장의 도지사로 계속 있는다는 것은 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더럽혀졌다
하는 뜻입니다. 더럽혀진 자가 주민의 행정을, 주민의 살림을 한다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주민의 돈을 만져도 안 될 것이고, 더러운 손으로 주민의 행정 집행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더러운 손으로 그 주민의 마을을 바꾸겠다,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 해도 안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보도, 중앙일보 자체의 입장일 수 있겠죠. 이 기사에서 항소심 재판에 발목이 잡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은 받지 않았지만 2심에서도 도지사직을 상실을 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도정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사퇴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경수 피고인이, 지금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스이죠. 그러면 모든 피고인은 다 피고인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떤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 하고, 어떤 피고인은 도지사 혹은 국회의원, 밖에서는 교수, 회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똑같은 피고인인데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도한다면은 그가, 지금 김경수 씨 같은 경우에 그가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어떤 일을 한 것을 뉴스 보도하는 게 아니죠.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피고인석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이 형사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석에 선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김경수 도지사, 김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뉴스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김경수 씨가 도지사라고 해서 사회적 생활, 문화적 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뜻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은,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뉴스를 쓰면서 왜 그는 도지사라고 써주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벼슬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벼슬입니다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국민 주권주의 국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도지사는 벼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모든 언론 방송,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공직이 있는 사람을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 공직의 직함을 부르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그 생활 습관이 아예 어떤 공무원은 높은 분, 높은 사람, 우리 국민은 아래 것들 거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내놓고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피고인의 뉴스를 다룰 때에는 김경수 피고인으로 족한 겁니다. 김경수 지사, 심지어 현직이 아니면 전직까지 갖다 놓고 직함을 부르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비민주적인 행태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왕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도 좀 더 해보기로 하죠. 지금 경상남도의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일보는 뭐 남의 얘기를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상남도의 공무원들 많은 공무원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큰일이다. 김경수 씨는 그러면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해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경상남도 도정이 지장을 받는다. 우리 경상남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불편하다. 그래서 김경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경수의 그 신체는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지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까지 도지사를 가지고 세상에는 도지사보다 대단한 직책도 많이 있죠. 그러면 더 대단한 직책인 사람들은 그 신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이 되겠죠. 사람을 죽여도 절대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수사도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긴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권자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체는 주권자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회, 정부, 법원, 그 대단한 집단들, 그거 주권자 밑에 있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실에서 보면은 특정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나와서 간혹 무소속도 있지만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직에 여러분 누구라도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물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제한을 받기는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 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헌법 제25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경상남도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이 되는 과정은 넘어갑시다. 능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김경수 피고인이 사퇴하면 그 뒤를 이어서 대행체제가 만들어져 있고 공백이 길면 다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질서정연한 국가입니다. 국가체제가 이미 완비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도 공백 없이 행정은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씨를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은 문재인 씨가 당장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혹은 역시 형사 피고인이 된다든지 해서 당장 그 대통령의 의자를 비우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순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문재인 씨가 오늘 당장 어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를 대행할 순서가 이미 19위, 20위 줄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를 대행할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문제 생기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됩니다. 바로 이때 할 질문이 그거겠죠. 문재인 씨만큼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공무 수행을 그 일을 맡겨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세세히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계획은 대부분 1년 전에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집행정부도 그렇고 사법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선출직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선출직의 경우에는 그냥 국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면 제비뽑기에서 대통령을 시켜도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만 지키면 되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 유능하고 평생 그 일을 해온 이것을 직업공무원제라고 하는데, 직업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인 공무원이 좀 무능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아니면 안 된다. 김경수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혐의 받을 행위를 한 행위가 있고 혐의를 받습니다. 일의 순서는 이런 겁니다. 혐의 받고 행위한 거 아니죠. 혐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운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운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행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두뇌인 것이죠. 그래서 김경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가 해서 받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경상남도 도지사니까, 도지사로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사람 유죄 판결하지 말았어야 한다. 말기를 바란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안 나온다면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이 뉴스에 나온 공무원들은 이 나라를 망치자고 작정을 했습니까? 반성들 하십시오.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김경수 피고인이 이번에 또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도정 전반의 차질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고위직 간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떻든 여기서도 그러면 사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느냐 하면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 여기에 차질이 생길 거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부산, 울산, 경남 하면은 거기에서 제일 큰 형님이 어디입니까? 부산이 되겠죠. 그런데 왜 경남도지사가 나와서 설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상 김경수 피고인이 이것을 주도해왔다. 신문이 이렇게 밝힙니다. 부산이 또 염치 없는 짓을 해서 큰형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김경수 피고인이 올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부산과 울산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 이것을 추진해왔다. 이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타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안 될 거다. 그렇게 우려를 한다고 하는데, 김경수 도지사가 사퇴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뭐 행정 업무라는 것도
계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부울경 그 동남권 메가시티, 이거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 쪽으로부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거 경남한테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경수 도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경상남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뉴스도 밝히고 있듯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온갖 행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뭐냐? 이제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게 그렇죠. 동남권 메가시티 하면은 그냥 김경수 거, 경상남도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부산이 지워지는 때가 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사업이 김해 신공항입니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가덕도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지난번에 그 부산시 국정감사를 할 때, 지금 그 부산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가덕도로 옮겨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가덕도면은 뭐 상관없다. 부산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일의 선후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부산이 경상남도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더구나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번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12월에 나온 2040년까지 그 국토 종합계획, 거기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해서 무려 20년짜리 계획인데 거기에 그대로 넣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고치자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거를 이제 손대고 있다.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의 그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미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김해 신공항을 가덕도로 바꾸자 하는데 손을 댄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족한 것이죠. 국무총리 자기가 먼저 관여를 한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만일 김해로 결정한 것이, 신공항을 김해로 결정한 것이 100%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김해로 결정한 것이 조금 문제 있다,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는 이제 정세균 씨 본인은 덤탱이를 쓰는 겁니다.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국무총리의 능력이 그 정도다 하면은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김해 신공항에 문제 있다, 가덕도로 바꾸자 하는 국무총리실이 이제 곧 그 발표를 할 텐데, 이번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여진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김해 신공항이 100% 잘못됐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100% 옳다,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이거 가덕도로 바꿔줄까 말까 이번 재판 보고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 생명 끝났다. 뭔가 진흙탕에 발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내 경상남도 쪽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온갖 그 구질구질한 소리를 중앙일보가 담뿍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경수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 차질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은 앞부분을 보면 좀 희석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만 보면은 맞는 소리죠. 김경수 도지사가 사퇴를 해야 한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신동근 노조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올바른 그 해결책은 이렇게 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남도정을 책임져야 할 CEO가 재판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이거 추진할 수 있겠느냐? 물론 중앙일보의 그 논조를, 그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송광태 교수도 비난을 하자고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지를 따져보게 되면 역시 김경수 도지사가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도 보이죠. 사퇴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거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바른 말이고 그렇지 않다면 틀린 말입니다. 뭐 본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송광태 행정학과,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상남도 도지사를 CEO라고 표현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 참 잘 어휘를 잘 골랐다. 경상남도 도지사는 사실은 일종의 관리직이죠. 거기서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하지만 행정 전문가는 아닌 겁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을 행정 전문가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다. 지금 완전히 다르게 방향이 바뀌어서 이것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CEO라는 말 참 좋다. 그런데 그에게 CEO에게 정부가 큰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CEO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찌됐든 도지사라는 것이 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모두를 위해서 도지사는 도의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정부의 돈과 또 다른 국가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끌어와서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도민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자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도지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가 위임 사무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물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일반 CEO 같은 그 지위는 볼 것 없으나 의무는 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수고한다,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자상한 말은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김경수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정은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얼굴에 분칠을 하도 많이 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그리고 반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회원이 돼서 이 나라 지키는 일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반장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회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수도서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들도 역시 반장님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곧 다음번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에 나올 그 분석 보고서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상남도 도지사 김경수 씨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수도서울 보고서 이거를 먼저 읽어두는 것이 다음번 분석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리마연에서 리걸마인드 학습을 같이 하고 있죠. 논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분석 보고서는 똑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툭 띄어서 에피소드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헌법과 국가 체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마연에서 다루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바로 현실 정치, 우리 국가의 그 정치 시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읽어두기를 바란다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